인간이 의외로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성찰적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잘 선택한 것 같다. 나 같은 쓰레기는 계속 성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저는 2018년에 개봉한 B급 며느리를 만든 독립영화 감독 선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B급 며느리를 제작하면서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던 김수영의 시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제가 감히 김수영을 소개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제 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뭐 문학의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 별로 보지도 않아요. 책 별로 안 봐요. 그래서 김수영의 시가 담고 있는 성찰, 잔인할 정도의 자기 성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B급 며느리는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사이가 무척 안 좋아서 제가 그거를 직접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부부는 제 생각에 망각을 먹고 산다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싸우고 저녁 같이 먹거든요, 그냥. 그게 가능한 거는 까먹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까먹어서. 부부싸움을 계속해서 한 300번, 400번 봐야 되거든요. 영화 편집을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되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 망각을 하지 못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되게 혼자 고통에 빠져드는데, 그런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게 김수영의 이혼 취소라는 시입니다. 검색을 뭘 하다가 발견했냐면 이혼 절차를 제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가정법원 뭐 어떻게 관계 너무 안 좋을 때 이혼 절차 뭐 이혼 비용 뭐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혼 취소라는 시가 어떻게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발견하고 보고서 야, 너무 감동적이다 그랬던 시인데, 이혼 취소는 사실 유명한 시는 아니에요. 김수영 작가의 시 중에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제가 봤던 뭐 풀, 죄와 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고 누구나 다 아는 시들이고, 근데 이분이 이혼 취소뿐이 아니고 그 자기 생활하면서 친구한테 뭐 돈 얼마를 껐다, 이런 생활 속의 시를 막 써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도 몰라서 김수영이라는 사람을 몰랐다가 이 시 때문에 막 찾아보고 너무 좋네 하면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김수영 시인의 한 지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활에 대한 시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왜 구체적으로 위로가 됐냐면 되게 가장으로서 되게 무능하거든요, 감독들이. 근데 시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막 냉소와 자괴감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부부란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저도 이혼을 생각하면서 막 이걸 검색하다 찾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엄청 감동받은 문장이 뭐냐면 한 두 개, 요거 뭐냐면 여기 이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어제 국회의장 공간에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천사 같은 여류 작가의 냉철한 지성적인 눈동자는 거짓말이다. 그 눈동자는 피를 흘리고 있지 않다. 선이 아닌 모든 것이 악이다. 신의 지대에는 중립이 없다. 아내여 화해하자. 그대가 흘리는 피에 나도 참가하게 해다오. 그러기 위해서만 이혼을 취소하자. 이제 이건 철저히 저의 해석인데, 해석이고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신의 지대엔 중립이 없잖아요. 이혼을 하면 이렇게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혼하면 쿨하게 살면 되고, 칵테일 파티처럼 멋지잖아요, 칵테일 파티하고. 근데 결혼을 유지한다는 건 이렇게 피를 흘리는 행위라는 거 봤어요. 저는 보고 그걸 몸으로 굉장히 느끼던 시기였고, 화면을 느껴서 난 이거 못하겠어, 나 안 할래, 나 이렇게 벗어나느냐, 아니면 야, 이 환멸 속에서 계속 같이 사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죠. 중립지대는 없다, 쿨하게 사는 부부는 없다 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부부의 세계를 깨달은 거죠, 이때. 그리고 김수영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김수영은 전쟁터를 선택한 거죠. 칵테일 파티가 아니고 나와 같이 피를 흘리자, 계속해서 평생 동안 피를 흘리자, 이렇게 끝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느낀 거, 내가 김수영의 요런 가정과 생활을 다룬 시들에서 내가 느낀 것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김수영에게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분은 민주주의와 육체, 뭐 아까 뭐 대출금, 뭐 고등어구이 이런 게 되게 평등해요. 민주주의, 전쟁과 고등어구이가 뭐가 더 중요하고 이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분한테는. 그리고 그게 시어로 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태도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런 걸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고, 4.19 이후에 4.19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도 엄청 비판을 했어요. 그랬던 게 김일성 만세예요. 김일성 만세 보면은 이제 김일성 만세라는 말은 금지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 보니까 여기 실명도 나와요. 조지훈이란 시인이 이렇게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장면이라는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장면 총리 있잖아요, 옛날에. 항상 굉장히 성찰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칼날이 자기한테도 똑같아요. 자기도 막 쑤셔요. 야, 김수영이 그런 거지. 김수영 쓰레기네 하고 막 그런 느낌이랄까? 이혼 취소란 시가 나오고 죄아벌이란 시가 나오고, 죄아벌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짧으니까 제가 죄아벌,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그러나 우산대로 옆편내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오는 거리에는 40명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제 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어디 길거리에서 우산으로 아내를 때린 거예요. 아내를 때렸는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40명 정도가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든 건 우산 놓고 왔네. 사실은 이제 쓰레기인 거는 뭐 인정하고서라도 이거를 자기 시집에 자기가 써서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고 자기가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행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떠나서 직시하는 사람 같아요, 김수영은. 민주주의도 직시하고, 우산도 직시하고, 때린 아내도 직시하고, 모든 거를 똑같이. 그래서 어떤 시 보면은 나는 사물을 바로 보겠다. 사물의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 막 다짐하는 시가 있어요. 공자의 생활란이었나? 그것도 유명한 시인데, 그런 사람 같아요. 직시하는 사람. 어떤 낭만주의적 태도도 다 버리고. 저도 그런 걸 찍고 있었잖아요. 고부 갈등에서 절반 이상은 남편의 책임이거든요, 사실은. 그 구성원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약간 근데 이런 뉘앙스로 남편을 되게 영화에 한심하게 넣었어요. 정말 쓰레기같이 나와요, 제가. 물론 쓰레기가 아니었냐면 그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영화 편집이 어떻게 넣냐에 따라 이제 애정이 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이 넣었고, 실제로도 막 댓글 보면 욕이 엄청납니다, 남편 욕이.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건 저는 저 스스로를 이렇게, 김수영만큼 못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위대한 시인만큼 못해도 철저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독으로서도 본받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태도 자체가 다 이런 시들을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산문에 있었대요. 김수영 작가가 쓴 그냥 에세이 같은데,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시의 세계는 사실 뭐 거칠게 얘기하면 멋지잖아요. 근데 내가 시에서 그리고 명징한 어떤 막 통찰력과 사고를 보여주잖아요, 시인들이. 과연 내 생활도 그러한가를 항상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게 저
그 멋짐이 저 막 국회나 청와대에서만 멋지고 생활에서는 딴판이다 하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태도가 똑같이 와야 되고, 그 반영된 생활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게 되게, 그거 자체가 성찰인 것 같거든요. 뭐를 반성하고 다음엔 잘해야지, 이게 성찰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지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찰인데, 다큐멘터리 자체가 약간 본래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카메라라는 도구 자체가, 그걸로 날 찍었을 때 이제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느꼈는데 막 그런 걸로 많이 싸워요. 연인도 그렇잖아요. 말투 갖고 야 뭐 칼국수 먹을래? 그래서 왜 화내? 화 안 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실 아무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으로 막 쌓이면 폭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하면서 이제 제가 부부싸움 하는 거를 모니터로 많이 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칼국수 먹을까? 보는데 되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런 자만심이 있어요. 특히 영상을 찍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도 워낙에 막 사회 비판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합리적이야, 저들은 비합리적이고, 이런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자만심이 있어요. 근데 저거 완전히 깨졌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뭐 합리 비합리를 떠나서 너무 추악한 거예요. 진짜 비열하고. 예를 들면은 진영이, 제 아내 이름이 김진영인데, 진영이는 예를 들어 제 동생한테 도련님이라고 하는 거를 거부했어요. 도련님이라 하잖아요, 남편의 동생한테. 근데 도련님, 그냥 저는 그게 옛날 말이잖아. 다 죽은 말이야. 사어야, 사어. 그냥 호칭이잖아. 그냥 뜻 없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써도 돼. 뭐 그냥 그랬는데, 근데 그걸 이제 강요받으면서 되게 굴욕감을 느꼈대요. 느낄 것 같은가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의외로 호칭에 되게 민감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 고모들부터 해서 뭐 미쳤냐고 이름 부르더라 뭐 그러면서. 근데 남자들이 절대 공감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그냥 호칭이잖아, 그냥. 그랬는데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도련님 부를 때 자체가 너무 굴욕적이다 해서 벽에다 대고 혼자 방에서 소리를 내서 말해봤어요. 도련님 하고 말을 해봤어요, 음성을. 근데 음성으로 말을 도련님 해보니까 그 굴욕적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라요. 인간이 의외로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지가 않다. 도련님 했을 때 벽을 타고 음성이 나한테 돌아와서 귓구녕이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지. 그러니까 그걸 박탈당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 같아요, 기득권을. 아무튼 이거를 의외로 자기가 가진 어떤 것, 자기를 성찰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란 도구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추악한 모습을 한번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성찰에. 다큐멘터리를 찍는 행위 자체, 다큐멘터리가 당연히도 어떤 걸 사물을 촬영하고 이면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렇지만, 그 이상으로 카메라 자체가 나 자신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걸 보는 행위 자체가 가진 어떤 성찰의 힘이 있구나.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성찰적 에너지가 있구나. 이게 뭘 담냐에 상관없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잘 선택한 것 같다. 나 같은 쓰레기는 다 계속 성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김수영이란, 저도 김수영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3년 이 제작하면서 이런 분이 계셨네 하고, 그 다음부터 막 다른 시도 보고 글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이런 김수영이 제일 크게 저한테 가르쳐주는 건, 이런 뭔가를 직시하려는 정말 잔인할 정도의 태도, 예술가로서의 어떤 태도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고민할 때 찾아보게 되는 멘토이자 이런, 물론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지표로 제가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태도를 갖고 싶어요, 저도. 네. 그리고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또 이런 태도로 계속 접근해서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